정부가 전국 41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부채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진주 뿌리산단 개발과 사천 IC 도시개발도 포함됐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 대표단이 동유럽 국가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해외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체코 남모라비아주와 방산 분야 주요 수출국인 폴란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하동경찰서 진규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장시간 갇혀있다 숨진 사고는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도 원인이 됐던 것으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매출 정산 효율성 등 장점이 커 무인 주문기를 설치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주문기 도입 이후 판매직 종사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건 기자와 현황을 살펴봅니다. 최근 산청의 한 학교에서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가 학부모 주최로 열렸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농촌 학교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근 전국 41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는데요. 지자체 민관합동 출자기관인 진주 뿌리산단 개발이나 사천 IC 도시개발 등의 기관은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진주 뿌리 일반 산업단지. 이곳 산단의 개발과 분양을 위해 진주 뿌리산단 개발 주식회사라는 특수 목적법인 SPC가 세워졌습니다. 여러 상황을 거쳐 진주시가 40%의 지분을 출자하며 지자체 출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전국 411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지난해 결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진주 뿌리산단 개발의 자본금은 완전 잠식 상태에다 부채도 947억 원에 달해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1만 %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부채 비율은 부채로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금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SPC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저희들 사업 구조가 지금 차입금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땅을 조성해가지고 그 분양 대금으로 이런 차입금을 갚아가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부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률이 늘어날수록 부채 금액과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 지난해 67% 분양률 기준에서 부채액이 947억 원 수준이었다며 올해 말까지 95%의 분양률을 달성해 부채액을 대폭 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은 아마 95%로 달성돼가지고 저희들이 부채율이 지금 947억에서 한 200억대로 각 줄어들 거로 저희들 보고 있으며 진주 뿌리산단 개발과 함께 행안부의 부채 감축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서부경남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사천 IC 일원의 복합 유통 상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천 IC 도시개발. 사천시가 20%의 지분을 확보한 민관합동 SPC입니다. 사천 IC 도시개발의 부채 비율도 마이너스 475%,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천 IC 도시개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미비로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분양률은 50% 정도라며 분양률이 더 높아지면 부채 비율은 자연히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도 출자 출연 기관인 경남개발공사도 지방 공공기관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 대표단이 동유럽 국가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해외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체코 남모라비아주 그리고 방산 분야 주요 수출국인 폴란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도내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돕겠다는 방침인데요.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프랑스와 미국 등을 방문해 우주항공산업 저변 확대에 필요한 벤치마킹,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한 경남도. 올해는 제조업, 방산을 포함한 주력 산업의 교류 강화 등을 목표로 동유럽을 찾았습니다. 첫 목적지는 인구 121만의 체코 남모라비아주. 지난 2017년 경남도와 5호 교류 협정을 맺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이 강점인 닮은 꼴 두 도시는 이번에 친선 결연 협정으로 관계를 격상하고 민, 관,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적, 물적 자원 교류와 협력, 지역 활성화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Já jsem přesvědčený, že náš region má co nabídnout. My jsme region zajímavý jak kulturně, tak vyspělou technologií. 다양한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반도체, 원전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체코 공화국에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은 도내 나노 융합 기업과 남모라비아주 기업 간 수출 상담회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 성사로 지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코에 이은 경남도의 다음 목적지는 사천의 카이를 비롯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텐 등 방산 주요 고객국인 폴란드입니다. FA-50 경공격기와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수출로 방산 기업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인 상황.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도는 카이 폴란드 기지사무소와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를 각각 찾아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시장 개척,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업부터 방산까지 주요 산업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진 국가들을 연이어 방문 중인 경남도. 지역 그리고 기업에 어떠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최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장시간 갇혀있다 숨진 사고는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도 원인이 됐던 것으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규정대로라면 해당 순찰차는 7번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경남경찰청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당초 운행 기록을 2번이나 확인했지만 A씨가 뒷자리에 있어 보지 못했다고 밝힌 근무자들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으로 보입니다. 당시까지 지정됐던 순찰 근무 3회, 근무 교대 시 순찰차 확인 1회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숨지기 전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짙습니다. 당시 파출소 내 근무했던 4명의 경찰관의 근무 태만도 드러났습니다. 규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제대로 대기 근무를 하지 않아 순찰차에 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차례 당겼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차량을 주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는 규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또 추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별도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SCS 황지우입니다. 최근 산청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 농촌학교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학부모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건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작은 교실에 둘러앉아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 산청 신안초등학교에서 열린 농촌학교 살리기 교육정책 토론회 현장입니다. 연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안초 학부모. 신안면 원진해에 접근성이 좋은 놀이터가 없어 어린이와 초등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놀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저는 놀이시설이 잘 갖추어진 합천, 함양, 진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지에 놀러 가자 하여 방문객이 늘어난다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자 참석한 군의원과 산청군 관계자가 비싼 땅값으로 공간 조성이 힘들다며 노력 중이라고 답변합니다. 팔려고 하면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거. 행정이나 의회에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산청읍 다음으로 어린이가 많은 신안면.
특히 신안초등학교는 학급 평균 학생 수가 산청군 평균 대비 2배에 가까운데 학생 수만 151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방소멸 가속화 흐름 속에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이 신안초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제는 젊은 부부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모두 5가지. 학부모들은 수시로 만나 함께 기사를 검색하고 법령을 살펴보며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삶 속 한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이 동력이 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이게 주제별로 모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도 키우기 좋은 환경도 되고 주민도 살기 좋은 이제 더불어 다 같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학부모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해 볼 계획.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학부모 차원의 노력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조가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신임 원장 공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먼저 정부 연구개발 분야 예산 삭감과 시험 인증 시장 경쟁 가속화로 시험원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신임 원장 공모에 선임이 유력한 후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후보가 신임 원장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인증과 산업기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신임 원장 선임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KTL은 지난 3월부로 제16대 원장 임기가 종료됐으며 이달 들어 신임 원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유동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조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추천위원회 결과 공공기관인 KTL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KTL에 어울리지 않는 기관의 임원급도 아닌 본부장급 직원이 차기 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게에 가면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무인 주문기. 인건비 절감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도입이 크게 늘었는데요. 한편에선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서경 김순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순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새로 문을 연 가게엔 웬만하면 무인 주문기가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등장한 무인 주문기. 인건비 절감 효과와 편의성 등을 이유로 도입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경남 지역 외식업체 가운데 1.4%를 차지하던 무인 주문기 설치 점포는 2023년 5.9%로 크게 늘었습니다. 설치 점포가 급증한 까닭에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상인들은 업소 크기와 종류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지만 무인 주문기가 노동자 0.5명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인 주문기 설치 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무인 주문기 설치 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무인 주문기 도입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무인 주문기 설치의 장점으로는 인건비 절감 효과와 정확한 주문 파악, 매출 정산의 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서비스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무인 주문기 설치에 따라 판매, 서빙 직종에서 평균 11%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더라도 지난해만 판매직 종사자가 6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은 무인 주문기 사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무인 주문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도 기기 사용이 어렵습니다.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일부 고령층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대안이 요구됩니다. 네, 김순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기술의 사각지대는 분명 존재합니다.
새 기술 도입 전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 마련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30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진주 실크박물관 전시 설계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선 6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전시 기본 설계안에 대한 설명과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주 실크박물관은 실크 융복합 전문 농공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가을철 지역축제와 전국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음식점 28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경기장 주변 음식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 취급 기준과 냉장, 냉동식품 보관 기준 준수 등입니다. 상반기 서부 경남 8개 지역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14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1,500명이 넘는 사람이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추석 전 체불 청산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보도에 정성희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할 지역 임금 체불액은 143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나 증가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1,500명이 넘습니다. 임금 체불이 급증한 업종은 건설과 음식, 숙박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총 공사비가 50억이 되지 않는 중소건설 현장이 많았습니다. 진주지청은 추석 전인 9월 13일까지 체불 방지와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관장이 관련 사업장에 방문해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고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지도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온라인 추석 명절 임금 체불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전담 창구, 전담 전화는 우리 감독관이 전담해서 그 전화를 직접 받고 받은 걸 바로 신고 사건화 시켜서 바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처리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피해 근로자 신속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처리 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일시 조정합니다. SCS 정성입니다. 진양호 동물원 이전에 나서는 진주시가 일본의 동물원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합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야마 동물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진주시는 진양호 동물원의 이전에 따른 기술을 협력하고 사육동물의 교환과 번식을 통해 종 보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 복지와 종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직원의 상호 연수도 추진합니다. 한편 지난 1967년 개원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행동 전시라는 컨셉트로 변모한 이후 매년 3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청군의 주요 신규 사업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시장지구, 입석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옥산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내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입니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0월 말부터 상임위의 심의를 받습니다. 남해군이 남해마늘연구소 대강당에서 마늘 주산지 생산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늘 재배 농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선 마늘 작황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재배 방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 자조금의 이해와 경작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됐습니다. 한국마늘연합회는 마늘 경작 신고와 의무 자조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동군이 농어촌 버스 일부 구간을 산청까지 확대 운행합니다. 이번 확대 운행은 서울행 버스를 타기 위해 산청군 원지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하동군 옥종 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노선 확대로 주민들은 하루 5회 옥종면 창촌 삼거리에서 산청군 원지터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이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강평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강평회에선 을지연습 유공부서와 개인 표창장 수여, 결과 보고 등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을지연습에 함양경찰서와 함양소방서 등 8개 유관기관과 전시 상황을 가정한 공무원 비상소집, 실제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30일 상생발전 지역관광 모델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심원섭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소멸의 대응책으로서 관광의 역할 확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의원들은 지역 간 협력과 광역 관광 코스 개발, 지역 먹거리 연계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고 접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맑은 날씨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화창하고 푸른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꼼꼼히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2도, 사천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세종 21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8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고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9월이 시작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낮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적절한 온습도 조절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